네, 법무부가 감찰관과 대검, 감찰부장을 신규 임용하겠다며 공개 채용에 나섰죠. 알박기 인사 아니냐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는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님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늘 그 라디오에서 음성만 전해 듣다가 직접 예. 저희 스튜디오에 모시는 영광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 작은 유튜브 방송에도 출연해 주셔서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 사실 최근에 사실 그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너무나 많은 이슈들이 제기됐으나 네, 네. 하나도 제대로 진행이 된 게 없고 특히 지금 내란의 한복판에서 검찰 수사가 오히려 막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뭐 평생 그 검찰 조직에서 일하신 분으로서 어떻게 일단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예, 저도 여러 가지 면에서 네.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네. 뭐 검찰 조직이랑 뭐 법무부 다 합쳐서 제가 한 27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네. 뭐 그렇게 근무를 해왔던 사람으로서 이번 일을 보니까 뭐 외부에서 보시는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검찰이나 법무부의 그런 뭐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 네. 실망하실 수도 있겠구나 이런 점에서 저도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지금 현재 사태가 네. 뭐 검찰이나 법무부 이런 쪽에서 최대한 좀 어떻게 보면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 안심시킬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오히려 더 사체를 뭐 즉시항고 포기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예.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그 이제 사실 검찰 조직은 네네.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칼을 쓴다 해서 사실상 윤석열 파면 선고 이후에는 네. 검찰이 안 하던 수사도 다 할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 지금 상황은 전혀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와 좀 검찰이 많이 바뀌었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뭐 그렇게 볼 여지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 전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그 관계라든가 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네. 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본인들이 뭐 조금이라도 이제 뭐 관련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수사를 좀 미진하게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예. 걱정도 들고요. 예.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는 분명히 수사를 갖다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로는 네. 진짜로 보면은 국민들이 이렇게 납득할 만한 수사 성과가 전혀 없었거든요. 네.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전혀 없다고 예, 예. 하는 표현이 그냥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단 말입니다. 예. 그런 점에 비춰 보면은 좀 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뭐 비록 검찰 조직에 근무는 했었습니다만 저도 진짜 의아심이나 뭐 의구심 이런 거를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심우정 검찰총장 문제를 제일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이제 즉시항고 아직도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을 안 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는 그 사실 내란의 블랙박스로 불리는 이 경호처에 있는 그 비화폰 서버 네. 이거 관련해서 김성훈 뭐 드디어 뭐 4월 말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겠다라고 한데도 뭐 구속영장 얘기는 전혀 또 없고.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김성훈 그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는 뭐 3번이나 좀 제가 보기에는 뭐 제가 기록을 안 봐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좀 이례적이고 네.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이유로 여러 차례 구속영장 청구도 미루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도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이 불청구를 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예. 언론 보도 통해서. 그런 부분도 좀 이상하고요. 사실은 검찰이라는 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네. 수사상 요즘은 강제 수사, 그러니까 뭐 임의 수사에 의해서 의미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의 강제 수사를 어떻게 보면 영장 청구를 통해서 네. 도와주고 뭐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 사실은 같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저도 좀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거 지금 참 답답한 상황인데 사실 그 이제 40여 일 지나면 새로운 대통령이 뽑힐 것이고 네. 그러면 이제 새로운 행정부에서
감찰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을 텐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수사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가부터 시작을 해서 내부 조직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일 텐데 예. 느닷없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돌아온 후에 갑자기 그 감찰관 뭐 그리고 대검 감찰부장 새로 뽑겠다 이런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네. 왜 이런다고 보세요? 아유, 저도 그 공고문을 보고 네. 사실 뭐 전혀 모르고 있다가 기자분이 뭐 저한테 알려주시면서 제 의견을 물어가지고 예. 뭐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 감찰관이나 대검 감찰부장은 이미 뭐 4개월, 6개월 이상 그 공석에 있었고 네. 과거의 사례를 보면 감찰관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공석으로 있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감찰 1년 이상. 예. 그러니까 그 뭐 보면은 예전에는 그 검찰국장이나 예. 혹은 감찰 담당관, 감찰관 밑에는 감찰 담당관, 감사 담당관이 예. 두 이제 예. 그 담당관실이 있는데 예. 그분들이 이렇게 겸직하거나 직무 대리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뭐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고 새 정부 출범이 예. 그런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감찰관이랑 대검 감찰부장을 공모 절차를 돌입했다는 게 네. 저로서도 참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아시는 바처럼 그 감찰관이나 대검 감찰부장은 이 법무부 장관 직속 혹은 또 검찰총장 직속으로 네. 이 법무부 검찰 전반의 사무, 행정 뭐 이런 감찰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자리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자리에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은 그 예. 절차가 공모가 5월 1일까지 마무리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예. 아무리 뭐 신속하게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예. 임기 24개월 중에 23개월은 신정부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네요. 예, 그거를 모르지 않을 텐데도 예. 불구하고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예. 분명히 뭔가 저희가 있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저희는 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테면은 임은정 검사가 그 내부에 이제 이프로스의 게시판에 페이스북에도 이제 글을 올린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검찰 내부에서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016년 그 안태근 네. 네. 그때 제가 직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안태근 검사에 의해서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을 덮었던 오정돈 검사가 초대 대검 특별 감찰단장이 예, 됐던 예. 것처럼,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사건을 덮기 위한 그럴 이런 정도의 용도로 지금 대검 감찰부장 또는 그 법무부 감찰관을 채용하겠다는 거 아니냐 네네. 이런 의혹들이 있거든요. 뭐 임은정 전 감찰 예전에 감찰 담당관도 했었으니까요. 예. 예. 근데 그 전 감찰 담당관 이야기가 뭐 예. 전혀 뭐 잘못된 얘기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사실 지금 현재 법무부나 검찰의 일부 구성원들이 네. 그 이번에 벌어졌던 그 내란 행위 그런 행위에 어떻게든 용이하게 하던가 혹은 뭐 그에 직간접적으로 뭐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출입국 관련이라던가 혹은 뭐 여러 가지 수사상 뭐 편파적으로 수사를 했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과 관련해 가지고 분명히 나중에 뭐 그걸 꼭 처벌 가능한지 아닌지를 떠나 가지고 네. 뭐 그런 행위가 과연 적절했는지 감찰관이나 감찰부장이 들여다봐야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구속 취소로 석방되기 이전에 네.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었을 때 뭐 여러 가지 특혜 논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거 관련해서도 법무부 감찰관은 예. 뭐 이 소관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그 소속된 그 교도관들이라든가 예. 그 교정본부 뭐 그 소속 예. 그 감찰 담당 직원을 시켜가지고 예. 감찰하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 그 진상을 확인하라고도 네. 지시할 수 있는 것이고, 예. 아니면 뭐 출입국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조치가 뭐 적절했는지 이런 그렇죠. 걸 확인해 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예. 여러 가지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이 국민의 일상을 파괴한 내란 행위에 조금이라도 동조하거나 용이하게 한 사람이 있다면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정파 여부를 떠나가지고 저는 엄정하게 예.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제 감찰관이나 감찰부장이 그런 역할을 담당할 텐데 네. 그런 자리에 그 감찰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자신들이 입맛에 맞는 사람을 갖다 놓는다. 이건 뭐 법리를 떠나가지고 예. 그냥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봐도 저는 예.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너무 속이 후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특혜 시비가 상당히 많았어요. 도대체 어디서 헤어를 하고 나오는 거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별의별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의복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경호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 당시에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 면회를 누가 다니는 거냐 그리고 뭐 그 면회 가운데 뭐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공개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제보들이 있어서 저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말씀 주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조사가 필요한 건데 과연 제대로 조사를 하겠는가? 맞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 그 병원에 간다던가 이럴 때 다른 수용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런 네. 절차 예. 소장의 구치 예. 소장의 허가 절차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 관련 서류는 관련 절차를 밟아서 예. 구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그 뭐 접견을 왔던 사람들 면회 접견 네. 이런 왔던 사람들의 명단이라던가 혹은 예. 그런 접견을 하게 되면 예. 그 접견 내용을 녹음하기도 하고 녹취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게 남겨놓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변호인 접견을 제외하고. 아, 근데 그런 절차는 제대로 지켜졌는지 예. 모든 걸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뭐 그런데 그런 거를 살펴보는 그 업무의 최고 책임자를 좀 이렇게 지금 현재 급작스럽게 임명하려고 드는 것은 네. 여러 차원에서 좀 저는 납득하기 어렵고요. 제가 뭐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예. 이번에 공모하는 것도 보면은 외부에서 공모할 경우에는 원래 3년 임기를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그 2년이죠. 공고문을 보면 둘 다 2년으로 돼 예. 있고 검사 직급에서만 모집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 예전에 그 감찰관 같은 경우에는 검사 또는 법무부의 대부분이 검찰국장을 제외한 그 직급이 검사장 혹은 뭐 검사 또는 그 고위 공무원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중 그 직책 예. 이중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 이 경우에는 지금 아예 검사로 딱 못을 박아가지고 공모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거라고 보십니까? 이 내부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분들께서도 좀 의혹을 제기하시는 것처럼 이 내부에 이미 검사들 중에서 검사장들 중 한 명을 내정해 놓고 지금 아. 뭐 절차를 밟고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명백한 알박기 인사다라고 정치권에서 비판하는 게 사실에 부합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네. 사실 이런 정도로까지 뭐 정치권이든 누구든 혹은 뭐 그리고 정파를 떠나서 그냥 일반적으로 보기에도 야 이거는 그 정권 말기에 부적절하지 이거는 다음 정권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이런 네. 식의 상식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강행한다면 그거는 적절치 않아 보이고 만약에 논란이 되는 인물 그리고 검사 직급의 사람이 뭐 감찰관이나 감찰부장이 임명이 된다면 뭐 여러 가지 뭐 상황을 봐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뭐 아주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특단의 생각합니다. 조치라면 어떤? 뭐 여러 가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뭐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던가 혹은 뭐 아주 적절치 않은 인물이 그 자리로 가게 된다면 검사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탄핵이라든가 탄핵. 이런 절차도 필요하니까 예. 뭐 직무 정지를 시켜놓으면 그 사람을 뭐 임명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예. 뭐 이렇게 좀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거를 뭐 어떤 식으로든 제가 보기에는 좀 상식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를 네. 취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그 밤에 그 법무부 장관이 주재했던 그 긴급 회의에 참석하셨다가 예.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바로 그만두시겠다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박성재 장관의 태도가 어떠하였기에 그런 결정을 하신 겁니까? 저는 뭐 박성지 장관의 태도 그 자체보다는 네. 그냥 뭐 태도도 사실은 전 뭐 그래도 모셨던 분으로서 좀 실망스럽고 네. 저로서는 좀 안타깝고 그런 면도 있었지만 네. 그냥 설령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박성지 장관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네. 저는 더 이상 뭐 공직자로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조용히 있는 거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원래 마음 먹고 사직하기로 작정을 하고 간 거니까요. 그날 뭐 박성지 장관의 그 모습은 좀 예. 실망스럽긴 했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뭐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예. 뭐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좀 화를 내셨어요? 신경질 내시고 화를 내시는데 예. 저는 뭐 솔직히 아니 감찰관 저는 제가 의도했던 건 둘 중에 하나였거든요. 예.
아니 저렇게 지금 이렇게 엄중한 국가적인 시국 상황에서 감찰관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더니 뭐 거기 검사들 많으니까 하다못해 체포하세요 이런 말을 하던가 아니면은 감찰관 지금 우리도 지금 심각하게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지금 뭐 당신 그냥 그만두겠다고 하고 그러고 나가면 그만이요. 여기 앉아서 얘기 좀 들어봅시다. 이렇게라도 설득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냥 통상의 범주죠.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하세요 하고 짜증을 내는데 저는 그냥 그래서 어이구 잘 됐다 싶어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뭐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제가 뭐 그렇게 못할 사람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마음도 단단히 먹고 갔는데 그래서 나왔는데 집에 가니까 얼마 후에 해제가 돼가지고요. 네네. 예. 너무 다행이죠. 해제가 됐기에 망정입니다. 네네. 안 저도 그랬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 12월 4일 그 이튿날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소위 이제 법조 4인방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 이것도 사실은 수사 대상인데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장관에 대한 그런 행위도 조사할 수 있습니까? 장관에 대해서 뭐 직접적으로 장관의 직속 기관인데 장관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건 그렇지만 분명히 감찰관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계속 있었다면 그날 그런 행위를 했던 거에 비추어 보면 이 앞으로 진행될 내란 수사라던가 내란과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출입국 정지 뭐 이런 거 관련해서는 그 장관은 이해 충돌 관계가 생겼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라도 저 감찰관인 법무부 이해충돌 방지관인 나한테 이해충돌 신고를 하고 앞으로 검찰에서의 내란 수사 상황이라던가 그리고 그 출입국 본부라든가 뭐 교정본부와 관련된 내란 사범에 대한 수용 지휘라던가 혹은 뭐 출입국 정지와 관련해서는 직무 회피를 하시라. 그 직무 회피 안 하시면 그거는 분명히 규정 위반이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규정 위반이고 그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직무 회피하셔야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직한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법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법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대로만 하더라도 최근에 제가 헌법을 다시 읽어봤는데 헌법대로만 하면 대한민국 굉장히 좋은 나라. 것 같다. 그런데 그거를 지키질 않아가지고 그것도 고위공직자들이 앉아가지고 헌법을 덮어놓고 저렇게 위반하고 뻔뻔하게 돌아다니는 걸 평범한 국민들이 매일 아침 눈 뜨고 신문지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나라인가. 좀 상식적으로 그리고 국민들이 일반적인 법 감정에 비춰보면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법무부 출입국 관리 담당하시는 출입국 본부장이 국회에 출석해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출금 조치를 했다라는 사실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 다시 돌아온 박성지 장관이 엄청나게 화를 냈다. 그 소리가 너무 커서 고성이 복도로 터져 나왔다. 이런 이제 기자들의 기사도 있던데 그분이 잘못하신 겁니까?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고요. 만약의 경우에 그 출입국 그 금지 조치와 관련해 가지고 그 배상업 본부장이 조치에 대해서 장관이 그걸 갖다가 질책한 것이라면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관은 12월 3일자 그 회의에 참석했고 그리고 12월 4일 안가 회동에 참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비추어봐도 그런 업무 그러니까 그 출입국 금지 업무라던가 배상업 본부장이 국회에서 답변했던 업무와 관련해서는 이해충돌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질책을 했다 하면 그거는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라고 볼 소지가 있고요. 지금이라도 14일 내에 바로 그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그 이해충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신고를 하고 그 업무에서는 본인이 회피해야 될 겁니다. 근데 회피를 안 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 더 기세등등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탄핵이 기각되면서 다시 현업에 복귀를 한 터라 오히려 검찰 조직 내부에서 더 큰 소리가 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저도 지금 뭐 가끔가다가 만나는 후배나 아직 법무부에 근무하고 있는 실국장들한테 그 장관이 복귀를 하게 되면은 곧 인사를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서 흉흉하다 이런 얘기는 전에 들었습니다만
뭐 그냥 아이고 설마 그렇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넘어갔는데요. 네. 이번에 감찰관이랑 대검 감찰부장을 그 공모하려는 그 공고를 올리고 그런 걸 보니까 네. 그리고 공고문도 과거와 다르게 좀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의사결정을 누가 했는지 이런 걸 확실히 밝혀야 될 것 같고 그런 소문이 잘못된 것만은 아니었구나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 이게 한덕수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 네. 그리고 함상훈 물론 그 부장검사 두 사람 어쨌든 다 끝난 일이 돼 버리긴 하지만 예, 예. 비슷한 양태를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보기엔 그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법의 취지대로 해주길 바라는 거지. 맞아요. 법이 형식적으로는 법 위반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 허점을 이용해서 빠져나가면서 국민 법금 운정에 어긋나는 그리고 국민들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그 의사결정을 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건 뭐 말씀드리자면 법률을 떠나가지고 뭔가 좀 국민들이 분명히 쳐다보고 있는데 그 무시당하는 듯한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국민들을 저렇게 우습게 알기에 사실은 계엄 선포부터 시작해서 그 후에 이 그 내란이라든가 이런 행위를 옹호하거나 함께 관련되었던 대부분의 사람들 반성 없이 하는 사람들이 행태를 보면 국민들 무시하는 것 같아요. 네.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이거 무시당한다. 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이 무시당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전한 그 판단이라든가 합리적 기준이 무시당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그런 차원에서라도 제가 지금 법률가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좀 말씀드리고 뭐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행위는 잘못됐다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예. 어제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의 법사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법무부 감찰관으로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낙점되었다. 네네. 라고 밝혔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인가요? 뭐 그런 소문이 있다고 네. 그렇게 아마 어제 그 말씀들 하셨던 걸로 보는데 네. 그분은 아마 저도 같이 근무는 안 해봤습니다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지난번 이프로스라고 네. 검찰 내부망이 있습니다. 예. 거기 검사들 보는 게시판에 예. 지금 그 탄핵 심판 당시에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 그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을 일제 재판관보다 못하다. 대통령 그 탄핵 심판에서 안중근 의사보다 절차적 정의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네. 이런 글을 올려가지고 예. 내부적으로도 이건 적절치 않다. 예. 이런 그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퇴직을 했기 때문에 그 이프로스 게시판 글은 직접 보지 못했지만 언론 네. 보도에 난 걸 보면 맞는 것 같고 뭐 그런 글을 올렸다면 그 자체로도 좀 적절치 않은 행동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검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검찰 출신의 검찰총장까지 하신 그 분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고작 한다는 게 2년 반 만에 국민들한테 총뿌리를 겨누는 비상계엄을 했으면 그분이 속해 있던 조직의 종사자들은 그래도 최소한 여기에서 국민께 사죄 반성하고 조직을 좀 혁신하는 차원에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내란 수사를 방해하거나 그리고 혹여라도 자기들에게 무슨 칼날이 돌아올까봐 이거를 일단은 좀 막고 보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던 분을 감찰관에 앉혀가지고 이분이 무슨 감찰을 하겠습니까? 네? 제가 감찰관 시절에 예. 저는 사실 어떤 쪽의 입장을 취하던 간에 어떤 쪽의 입장을 네. 취하던 간에 그 검찰 내부방이든 어디든 그런 정치적 견해의 글을 올리면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SNS 이용과 관련된 자제 공문이라던가 그런 걸 여러 차례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쪽의 글을 올렸든 간에 예. 그런 경우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고를 하던가 뭐 징계 절차를 밟던가 이렇게 해야지 그 검찰 법무검찰 구성원들이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걸 외부에 알리거나 혹은 그런 그 선입견
편견을 주는 것은 국민들한테 매우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고요.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감찰관 그만두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그런 정치적인 견해를 페이스북이든 뭐든 이런 데 올려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건 제 페이스북 친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비정치적이고 일상과 관련된 글을 올렸을 네. 뿐이지 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사실 감찰관을 그만두겠다고 그날 작정을 한 것도 이런 계엄 상황에서는 그냥 이렇게 조용히 내가 어떤 정치적 관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리지 않고 조용히 있는 게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제 소신이라는 게 어차피 그런 정치적인 견해를 함부로 밝혀서는 안 된다는 거였는데 네. 나와서 그런 견해를 밝히겠다라고 작정한 이상 난 그만둘 수밖에 없다. 이런 마음을 먹고 제가 사직한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 비춰보더라도 저 이런 그 자기 견해를 함부로 그렇게 밝히거나 그런 사람 그런 행위는 분명히 네.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요. 예. 그거는 징계 절차를 지금이라도 밟아야 됩니다. 비록 대검 감찰부장이 공석에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장이 분명히 경고를 하던가 예. 그리고 문제되는 그 글 자체를 네. 캡처를 해서라도 예. 지금 현재 당장 그 감찰 조사를 한다던가 예. 그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예.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영림 춘천지검장은 지금 징계를 받으면 받아야 되는 사람인 거지 이분이 감찰관이나 이런 중요 직책을 맡을 그런 분은 아닌 것 같다. 감찰 조사 사유는 충분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 2022년 이후로도 한 두 차례 세 차례에 걸쳐서 예. 그 법무검찰 전체에다가 네. 저 SNS 사용과 관련된 유의사항을 몇 번 전파한 적이 있거든요. 예. 이거 그 당신들이 올리는 글 하나 하나가 예. 그냥 국민들 일반에게 주는 그 예. 정치적인 그 편향성 여기에 그렇죠. 대한 시비를 불러일으키니까 올리지 예. 말라고 계속 예. 글을 내려보낸 적이 있고 그걸 네.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그런 글을 올렸다는 것은 분명히 그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있으니까 그 의도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맞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올렸던 글 자체도 좀 상식에 맞지 않는 건 물론이거니와 예. 그 글이 잘못됐고 헌법재판소에서도 8대0 전원 일치로 예. 파면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냥 일개 검사도 아니고 대검 검사급 검사장 신분에 네. 있는 사람이 기관장이 예. 그런 글을 올렸다는 점에 대해서는 예.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심우정 총장하고 연수원 동기이시라고.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랬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법조 기자들 취재에 따르면 설령 지규현 부장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검찰이 즉시 항고로 하면 못 나온다. 석방은 불가하다. 이제 이런 그리고 지규현 부장판사도 아마 그런 트랙을 생각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심우정 총장은 대놓고 지금 석방을 시켜버린 거거든요. 내란 수괴를. 그리고 버젓이 지금 뭐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 돌아다니고 변호인들과 같이 밥 먹고 사진 찍고 웃고 뭐 이런 상황인 겁니다. 보지 그 당시에 사실 그 즉시항고 포기 결정을 내리던 때를 보면 네. 아마 심우정 총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아이고 이제 판세가 변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그 얘기들을 전달하는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네. 그리고 심우정 총장의 뭐 성격상 뭐 여러 가지 법리적인 측면에 대한 뭐 고민도 있었던 차에 그런 말도 돌고 그러니까 아마 좀 어떻게 보면 순간적으로 잘못된 결정 그리고 그런 잘못된 결정이라 하더라도 대검 참모들은 전부 다 생각이 동일한 사람들이 되나가지고 예. 이런 결정을 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줄 만한 적절한 비판을 해줄 만한 참모가 주변에 없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심각하네요. 이렇게 그런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비판이라던가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네. 순간적으로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제가 결론적으로 드릴 수 있는 거는 네. 전 뭐 친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는 자주 연락도 못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좀 껄끄러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결자 해지 그게 맞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내란 수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그보다 하수인들은 다 구속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바깥에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즉시항고가 뭐 위헌성이니 뭐니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도 그건 추후에 법원에서 결정할 문제지 알아서 검찰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예. 그리고 과거의 입장을 번복해가면서까지 즉시항고를 포기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었거든요. 예. 그 결정은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것이 맞고요. 예. 그리고 분명히 지금 현재 이런 그 국민들이 법감정에 비춰보면 납득할 수 없는 결과, 이 내란 수괴라고 지칭되는 사람이 돌아다니는 그 결과가 초래된 것은 예. 즉시항고 포기 결정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인이 결자 해지라는 차원에서라도 책임을 져야 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는 앞으로 본인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네. 검찰 조직에도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 많은 분들이 이게 수사가 너무 안 된다, 검찰이 안 움직인다, 정권 교체가 되어도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될까? 특히 이제 뭐 두 차례 펼쳐진 형사 재판에서 보인 그 피고인 윤석열의 태도를 보아할 때 이거 거의 뭐 다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라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은 수사 속도를 낼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검찰이 수사 속도를 전혀 내고 있지 않죠. 네. 이건 뭐 그냥 내고 있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수사를 하고 있는가? 뭐 명태균 예. 사건, 이 내란 예. 사건뿐만 아니라 네. 명태균 사건이라던가 다른 사건들 예. 이런 사건들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성과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 비춰봐도 너무 답답할 뿐입니다. 음. 그리고 초기에는 어떻게든 수사를 하려고 뭐 속도를 냈던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이렇게 속도를 내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는 걸 보면 그때 초기에 수사 속도를 냈던 것도 오히려 경찰이라던가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주도권이 넘어가서 이게 이 본인들이 의도한 바에 따라서 수사 속도가 조절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피하려는 거 아니었나? 이런 의심까지 하게 되거든요. 예. 저도 검사 생활을 하고 그랬었는데 네. 이런 사실 의심을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의심을 받지 않을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보면은 국민들이 좀 답답해하고 의구심을 느끼지 않은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예. 이거는 어떻게든 본인들이 이런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수사 속도를 높이든가 네.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단의 조치를. 지금 상황은 좀 어렵고 인사가 나서 또 다 바뀐다 하면 본인들이 정말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면 예. 이 상황에서 예. 모든 사건을 경찰이라도 넘겨주고 경찰이라도 경찰이 넘겨라. 수사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예. 독려를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검찰 직접 수사는 하면 할수록 국민들이 의혹만 높아지고 검찰에 대한 불신, 절반은 신뢰할지 모르겠지만 네. 절반은 언제라도 그 본인들에게 맞지 않는 결정이 내려지면 절반은 불신을 품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요. 예. 그러니까 공정한 판단, 그 검찰 조직 자체에 대한 공정성을 직접 수사를 통해서 늘 그 의심받고 좀 검찰 조직을 해야 하는 방향이 됐습니다. 네. 본인들은 권한을 행사하려고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네. 차원에서라도 과감하게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은 경찰이든 뭐든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뭐 기관으로 네. 이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도 그 비상계엄 이후에 기괴한 일들이 많이 발생해서 이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어제 느닷없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전원합의체로 이재명 대표 그 선거법 위반 사건을 그 회부해서 예. 바로 그냥 심리에 들어갔어요. 당일에. 뭐 어떻게 보세요? 이런 게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법조에서는 보던데. 예, 저도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네. 뭐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검사 출신이고 그래가지고 제 전공 분야는 아닙니다. 전공 분야는 아니라 가지고 예. 오히려 좀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5월 12일 이전에 결정이 나느냐, 네. 그러니까 대선 그쵸. 후보 최종 확정 전에 예. 결정이 나느냐, 예. 결정이 뭐그 후에 결정이 나느냐도 대단히 좀 어떻게 보면 관심이 쏠리는 것 같고요. 예. 한편으로는 상고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것이냐, 아니면 파기 결정이 내려질 예. 거냐, 파기 결정 중에서도 파기 환송이냐, 아니면 예, 파기 자판이냐. 예. 근데 법률적으로 보면 파기 자판이 뭐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예. 분들도 있는데 파기 자판이 아주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례를 찾아보니까 예. 무기징역 살인으로 무기징역 선고받고 예. 그 상고해가지고 예. 대법원에서 파기 자판에서 징역
17년인가 15년인가를 선고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뭐 예. 파기 자판, 뭐 파기, 뭐 환송, 예. 그다음에 상고 기각, 예. 그리고 5월 12일 이전이냐 이후냐, 이후냐. 이게 뭐 다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결정이 내려진다면 5월 12일 이전에 상고 기각 결정이 내려지는 게 예. 뭐 물론 그게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결정이겠지만 네. 가장 뭐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이다. 뭐 합리적이라기보다는 가장 뭐 무난한? 그럴 수 있겠지 무난한 결정이 될 수 있는 예. 것 같고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황당하다 예. 뭐 이렇게 좀 이례적인 결정이 될 수 있는 것은 예. 5월 12일 이후에 예. 파기 자판 아 그게 좀 제일 황당한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근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이 대법관 분들이 여러 분이시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여러 분이신데 파기자판 결정도 어떻게 보면 좀 이례적이고 그다음에 좀 시기적으로도 5월 12일 이전에 내리는 게 상당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네. 그런 2단계의 이례적인 가능성을 넘어서 가지고 예. 결정을 하기는 예. 이 많은 그 열세분인가 이분들이 그 대법관 분들이 의견이 좀 이렇게 뭐 하나로 모아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만약의 경우에 뭐 이 좀 이례적인 결정이 내려진다면 네. 그거는 아주 이례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해가지고 예. 대법원이 공격받을 수 있고 예. 지기현 부장의 그 구속 취소를 예. 없는 능가하는 예. 그런 그 아주 그냥 뭐 혼란을 야기하는 그런 결정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모여서 그 의견을 모으게 되니까 네. 아마 그런 이례적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와중에 이제 선거가 40일 앞으로 다가온 와중에 대법원에서 갑자기 네. 무슨 이번 대선에 선수로 뛰려고 하는 건가? 라는 의혹마저 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예. 말씀들 근데 하시는 것 아까 같습니다. 그 감찰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심받지 않아야 되고 의심받지 않을 상황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네, 네. 대법원이 지금 의심받고 있고 의심받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근데 어쨌든 좋은 쪽으로 최대한 선의로 해석을 하려고 한다면 예. 이번 사건에 대한 판단이 뭐 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이라던가 네. 혹은 사건 전체에 대한 뭐 사회 일반이 관심도 높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전원합의체 회부한 거 아닐까? 네. 저는 이렇게 뭐 어쨌든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선의로 해석하고 싶고요. 네. 뭐 그런 배경에서 전원합의체 회부를 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네. 네네. 아유, 진짜 시간이 좀 더 있으면 더 말씀 좀 여쭙고 예, 싶고, 예. 종종 모시겠습니다. 특히 검찰 관련해서 할 얘기가 예. 너무 많아가지고, 네, 네, 예, 감찰관님 모셔서 말씀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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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감사합니다. 예,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